집합 그다음 명제 넘어오면서 계속 함수 단원 가도 집합 개념이 나와요 라고 했던 게 집합에 막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집합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를 하거든. 그래서 함수 단원이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아무래도 함수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많이 봐서 그래요. 물론 여기가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정의를 내리는 것들을 여러 번 이제 복습해가지고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관련된 문제 해결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함수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함수의 종류를 이용해서 뭔가 응용하는 것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함수는 우리가 펑션이라고 하는데 정의를 내리기 전에 선생님 이거 중학생들한테도 항상 그리라고 하는 거거든. 요렇게 생긴 걸 하나, 아이고 너무 대충 그렸네. 요렇게 생긴 통을 하나 그려봅니다. 그리세요. 그래서 위쪽에서 뭔가를 집어넣어 볼게요. 인풋을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아웃풋이 있겠죠. 그래서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이 그림을 떠올려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넣어볼게요. x라는 뭔가를 넣을 거야. 뭐가 튀어나오겠죠? y가 튀어나오더라. 그런데 이 통 안은 사실 우리가 기계를 쳐다보면 그 기계 안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투명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 안은 뭔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몰라. 지금 블라인드 상태야. 어쨌든 뭔가가 들어오면 얘를 반을 쪼개든 두 배를 하든 뭐 지 맘대로 한단 말이야.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 펑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y가 아웃풋으로 나오는데 그 안에서 뭔가 지지고 볶고 하는 걸 우리가 펑션 f라고 이제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려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한글로 좀 적을 거야.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을 들고 올게요. 보통 우리가 집합하면 A, B, C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방금처럼 X를 인풋, Y를 아웃풋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보니까 집합도 대문자 X, 대문자 Y가 우리 함수에서는 흔히 등장하는 집합들이야. 이거에 대해서 밑줄 칠게요.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우리 지금 함수라는 거를 정의를 하는데 집합 두 개를 들고 오는데 걔는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부터 쳐다볼게요. x의 각 원소 각각의 원소야. 뭐 10개가 들어있으면 10개 각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소에 그런데 각 원소인데 x의 일부분 각 원소가 아니라 x의 모든 10개 들어있으면 모든 10개에 대해서 지금부터 체크를 하라는 얘기인데 각 원소에 아까 집합 두 개 있었으니까 또 다른 집합 y를 들고 올게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아이고 오직 하나씩만 대응이 될 때 대응이 될 때 자, 이 대응 관계를 위에서 그림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F 라고 표현을 하고 또는
지금 x의 각 원소의 y 원소를 대응시키고 있기 때문에 둘의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건데 x에서 y로의 함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집합의 정의야. 자, 추가로 하나만 더 쓸게요. 아까 x의 각 원소 밑에 모든 x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추가로 색깔 바꿀게요. 빠짐없이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x의 원소가 10개가 있는데 5개만 y 원소랑 대응시킨다 이게 아니라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모두 대응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빠짐없이. 이게 모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거를 매번 우리가 문제 푸는데 이거 한글을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리고 집합 단어에서 우리가 집합의 포함 관계를 따질 때에도 벤 다이어그램 그렸듯이 우리가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표현 방법을 먼저 정리하고 다시 올라와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표현 방법으로 가면 간단하게 이렇게 되더라. f라는 함수는 정의한다면 아까 X집합부터 불러와서 거기 있는 원소들을 다른 집합 Y의 원소들로 대응시킨다 그랬잖아. 그래서 먼저 불려온 녀석을 먼저 써요. X집합. 그리고 Y집합을 대응시키는데 그 대응을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위에서 썼던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 F 또는 대응하는 함수 이렇게 돼요. 이때 X집합, Y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괜찮지?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처럼 생각하면 돼요. X라는 집합을 그리고 Y라는 집합을 그렸을 때 X에서 Y로 대응시키는 이 관계를 F 함수라고 정의한다. 괜찮죠? 그래서 조금만 더 채워볼게요. X집합의 원소가 X1, X2, X3, X3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Y집합에도 원소가 Y1, Y2, Y3 이렇게 있으면 지금 숫자를 똑같이 했지만 숫자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닌 집합 두 개를 가지고 대응 관계를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 있는 F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대응 관계가 달라지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X가 F를 정의할 때 이제 출발하는 집합이 되는데 여기에 모든 원소들이 각각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치? 모든 원소들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화살표를 연결한다 그러면 X1번은 Y1번으로 대응시키는 F고 X2번은 Y2번으로 대응시키는 F인데 여기서 끝! 이렇게 되면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왜? X3도 대응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괜찮죠? 요거 하나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이따가 연습하면서 더 해볼 거야. X3은 이게 Y1로 대응시키는 F래. 어쨌든 얘는 X3이 Y1이라는 하나로 대응이 되고 있지. 함수 오케이란 얘기야. 여기서 X1과 X3이 같은 것으로 대응되면 안 돼요는 아까 정의할 때 그런 제약은 없었잖아. 하나씩만 대응되면 되거든. 이러면 F는 함수 맞아요 라고 정의를 해요. 오케이? 요게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출발하는 애들이 이건 안 칠해도 돼. 출발하는 애들이 모조리 도착하면 돼요. 어디로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X에서 Y로의 함수 정의야. 자, 그래서 위에 공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쌤이 몇 가지를 한번 해볼 건데 예시를 몇 가지를 해볼 건데 요거 한번 대답해봐. 희수야 왜? 질문 있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예시는 세 가지 그릴게요. 방금 그렸던 X에서 Y로 얘가 함수로 정의가 되나요를 판단해봐.
x의 집합에는 1, 2, 3 원소가 있고요. y 집합에는 1, 2, 3, 4가 있다고 볼게요. 있고요. 1, 2, 3, 4. 자, 이렇게 있다고 보자.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식은 없으니까 우리가 대응 관계를 선생님 마음대로 할게요. 1은 1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3으로도 가고 4로도 가고 짠. 그럼 얘는 함수이다 아니다. 희수. 함수다 아니다. 왜? 그렇지. 함수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어긋나냐면 3이라는 녀석이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한 군데로만 가야 되거든. 근데 두 군데 이상으로 가죠.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함수가 아니야. 이거를 이게 미팅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시대적으로 뒤처진 것 같아서 미팅이 뭔지는 아니? 여러분? 3대4 미팅을 하는데 3번 친구가 3번도 관심 있고 4번도 관심 있어서 양다리를 걸쳤어. 이러면 안 된다고. 예린이 양다리 걸치는 거 좋아하니 혹시? 조심해. 쌤이 예전에 양다리 걸려본 적 있어가지고 지금 이 얘기는 처음 하나? 기분이 많이 상해. 여기도 양다리 걸려본 적 있는 사람 있지? 자, 이번에는 1, 2, 3 똑같이 할게요. 1, 2, 3, 4. 아씨, 갑자기 빠기치네. 대응 관계를 줄게요. 이건 내 맘대로 주는 거야. 2는 2로 갑니다. 3도 3으로 갈게요. 정직하게 갑니다. 이거 함수인가요? 예린아. 왜 아니야? 그렇지. 함수 아니다. 이런 거를 잘 구분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1이라는 녀석이 대응 관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무조건 대응 관계가 있어야 하고 양다리는 안 된다. 여기까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되는 건 옆에 그릴게요. 하나. 여러분들 공간되면 밑에다 그리세요. x에서 y로 대응하는 f를 함수를 정의해 보려고 하는 건데 1, 2, 3에서 1, 2, 3, 4로 똑같이 갈게요. 1번은 1번으로 갔어. 오케이. 그런데 2번도 1번 탐나는데 갔어. 3번 야 니네 다 가면 나도 갈래. 갔어. 1번으로 간 거야. 지원아, 함수 맞니? 네, 맞아요. 함수 맞아요. 함수 오케이. 그래서 함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좀 간단하죠, 그죠? 출발하는 애들은 일단 화살표 다 출발해야 돼. 같은 데로 가든 다른 데로 가든 한 군데로만 가면 된다. 이게 함수다. 가장 기본이야, 함수.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른쪽의 공간에다가 조금 더 그려볼 건데요. 봐봐. 제목으로 돌아와서 요거는 함수 정의를 알아두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문제 풀 때 활용에 있어서는 이 함수는요. 여기다 갈게. 이 함수는요. 그래프랑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전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방금 정의했던 함수가 되냐 안 되냐도 그래프 상황에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4가지 정도만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좀 처음 보는 그래프라도 그냥 그려보세요.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꼬불꼬불하게 뭐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게 x 하나 정하면 y가 정해짐에 따라 x, y를 점으로 찍어서 그 점들을 모두 모아놓으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우리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리듯이 그린 겁니다. 그치? 이렇게 됐을 때 가로축이 x, 이게 뭐야? 얘네들을 다 모아놓은 게 출발하는 위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출발하는 위치. 그 다음은 세로축은 도착하는 위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서 얘가 함수로 정의가 된 게 맞나요? 함수가 맞나요? 어때? 함수 맞는 것 같아?
첫 번째는 x가 빠짐없이 y랑 대응되고 있어야 되지. 맞나요? x가 빠짐없이 y랑 대응되고 있니? 체크해보면 이건 안 적어도 돼. 어떤 x를 집는다 하더라도 그거랑 대응되는 y가 존재하죠. 이거 그리지 마. 복잡하니까. 이러한 x를 잡아도 대응되는 y는 존재하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진 않은가. 양다리라는 게 뭐였어요? x 혼자 한 놈이 서로 다른 y로 대응되면 양다리라고 하는 거거든. 그걸 어떻게 체크하냐면 x축과 평행선을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러한 y 값을 가지게 하는 x가 몇 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야. 근데 몇 개 있니? 여기에 하나밖에 없지.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x축과 평행한 여기 그려보는 거야. 즉 여기서 나오는 교점이 그 y값을 나오게 하는 x가 되는 건데 몇 개? 얘도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한 선을 쭉 그려봤을 때 교점이 하나씩이면 함수 오케이. 이해되니? 그 y값을 지금 x축과 평행하게 그리는 게 특정한 y값들을 다 표현을 해보는 거였어. 그거를 만족하는 x값들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거를 만족하는 x값은 요 값인데 요거 하나밖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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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함수로 정의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놈은 함수더라. 이거는 함수 맞다. 맞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닌 경우, 방금처럼 해봤는데, 점검을 해봤는데 아닌 경우를 볼게요. 오른쪽에 두 번째. 같은 값이, 이게 설명이 반대로 됐구나. 미안하다. 1번 설명 잠깐만 다시 하고 갈게. 요거는 뒤에 배울 1대1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쌤이 다르게 얘기를 했다. 다시 할게요. x축과 평행선을 그리지 말고 하나의 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y로 대응되는지를 보자고.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게. 만약에 x값을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리는, 즉 대응하는 y값이 이렇게 하나가 있지. 만약에 그래프가, 이거 2번에서 그릴 거지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그러면 그 x가 밑에 있는 y값 말고도 위에 있는 요 값으로도 또 대응이 되지. 그러면 같은 x가 서로 다른 y로, 즉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야. 이러면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1번을 잠깐 수정을 할게. 1번은 함수임을 점검을 하는 거는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려봤을 때, y축과 평행한 선을 그려봤을 때, 즉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대응되는지를 보는 게 y축과 평행선을 그려보는 거야. 그랬을 때 교점이 하나씩만 존재하면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함수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자. 이건 수정.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2차 함수 하나 그려놔 봅시다. 이렇게. 이미 얘는 선생님이 방금 말하는 제목에서부터 2차 함수는 함수로 정의된 거잖아. 함수인지를 한번 보자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y축과 평행선을 그려봐요. 교점이 몇 개씩만 존재하니? 하나씩만 존재하죠. 이렇게 되면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된다. x가 양다리 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얘는 함수 맞지?
함수 오케이. 그냥 동그라미만 칠게요. 함수 맞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요거는 자주 보게 될 그래프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 단어, 이 교재 마지막에 이제 무리함수 할 때 잠깐 보게 될 건데 2차 함수를 옆으로 틀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함수가 맞느냐? 마찬가지로 y축과 평행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쭉 그렸을 때 이때 대응하는 x를 x1번이라고 지정해 볼게. 여기 x1번. 그러면 함수 그래프에 따라 위쪽으로 대응되는 점의 y좌표 y1이라고 표현하고 아래쪽으로 대응되는 y좌표 y2라고 표현하면 y1과 y2가 서로 다르죠. 이거를 왼쪽에서 했던 것처럼 x에서 y로 화살표로 연결을 해본다 그러면 x1이라는 녀석이 y1로도 대응되고 y2로도 대응된대. 화살표를 그어보면 이렇게도 대응되고 이렇게도 대응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거는 함수가 아니다겠죠. 맞죠? x 하나에 y 하나여야 하는데 이거는 함수가 안 된다. x.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때 봤던 원 한번 등장시켜 봅시다. 원입니다. 뭐 중심이 원점이라고 할게요. 적당히 그리자. 이렇게. 얘는 함수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미 아니겠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의 함수라고 하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함수 관계가 성립이 안 돼. 왜 그러냐? 방금 점검했듯이 y축과 평행선을 하나 삥 그려보면 이쪽에 그릴게요. 삥 그려보면 같은 x, 하나의 x에 대해서 대응되는 y값이 방금 조금 전에 3번에서 봤던 것처럼 두 개가 존재하죠. 여기가 x1이라고 했을 때 위쪽에 대응되는 y1, 아래쪽에 대응되는 y2 이렇게 두 개가 대응되면 양다리를 걸친 거야. 그래서 함수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 이제 용어 정리를 잠깐만 더 하러 갈게. 표현 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F라는 녀석은 나중에는 구체적인 식으로 X가 나오면 그거 아까 통에 넣듯이 집어넣으면 그 구체적인 식에 따라서 지지고 볶고해서 Y라는 것을 탁 뱉어낼 거거든. 그런 관계인데 화살표가 출발하는 녀석, 집합 X, 지금 X라고 표현된 이 녀석을 우리는 이 함수를 시작하는 집합, 얘를 정의하는 집합이라고 해서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출발로 앞으로는 보면 되겠습니다. 용어는 정의역이고 출발하는 집합이야. 그러면 아까 함수로 정의되려면 x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출발해야 돼. 맞지? 달려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화살표를 받는 입장인 y집합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역이라고 부르는데 공역은요 출발하면 도착이잖아.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쓸게요. 도착 후보라고 쓸게요. 도착 후보는 도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왜 도착 후보라고 썼냐? 내려가 볼게요. 지금 밑에 그림을 잠깐만 보면 표현해 볼게. X라는 집합의 원소는 X1번, X2번, X3번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 함수를 정의하기 시작하는 정의역 집합입니다. 그리고 Y라는 집합에는 Y1도 있고 Y2도 있고 Y3도 있어요. 이거를 공역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위에서 도착 후보라고 했거든. 왜 후보가 붙었냐? 우리 실질적으로 대응 관계는 화살표로 연결을 했는데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원소들을 봐봐. x1이랑 x3이 다 어디로 가고 있니? y1로 대응되고 있죠. 그 다음에 x2가 y2로 대응되거든. 실제로 대응된 원소들만 모아놔 볼게요. y1, y2 이렇게. 괜찮나요? 이거를 우리는 위에처럼 정의역, 공역, 요 녀석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치역도 하나의 집합이고 얘는 실제로 도착한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 이게 도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공역은 도착 후보들을 모아놓은 거고 아직 대응관계를 모르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화살표를 받아 대응관계가 생성되면 그 대응관계로 존재하는 원소들만 뽑아놓은 집합이 치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 그림에서 뭐 동그라미를 쳐본다 그러면 얘네 둘이가 화살표를 받은 원소들이고 묶어놨으니까 이게 치역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알 수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치역은 저 수많은 후보들 중에 실질적으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치역은 항상 공역이라는 것 안에 들어있어야 되지. 후보 안에 들어있어야 화살표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치역이라는 집합은 공역이라는 집합에 항상 부분 집합으로 존재해요.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치역, 공역, 정의역, 공역, 치역은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공집합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걸 첫 번째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야. 얘네들이 다 집합들이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집합의 포함관계로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이게 함수더라. 넘어갈게요. 77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방금 정의한 함수 1번 제목 보면 f 함수와 g 함수가 등호 같다로 되려면 이거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 제목은 이제 함수의 상등 서로 같으려면 정의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정의부터 적어볼게요. 첫 번째, 조건 두 가지를 성립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왼쪽 함수 f 이거의 정의역 이게 출발이라고 했죠. 그죠? 왼쪽 함수의 출발하는 집합과 오른쪽 함수의 출발하는 집합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발 지점이 일단 똑같아야 돼. 뭐 당연하겠지, 그치? 기차를 출발시키는데 서울에서 출발시키는 거랑 부산에서 출발시키는 거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같은 함수라고 하려면 일단 정의역, 출발하는 집합이 동일해야 돼. 두 번째, F를 통해서든 G를 통해서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하나씩 보내볼 거거든. 대응관계를 보내봤는데 정의역을 이제 이렇게 하자. 이 정의역을 X 집합이라고 할게요. F의 정의역과 G 정의역을 괄호로 치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 미안. 는 X 집합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X라는 원소 어디에 들어있는? 정의역에 들어있는 여기에 대해서 F를 통해서 X를 대응관계를 준 거나 G를 통해서 X 원소의 대응관계를 준 게 똑같은 대로 도착을 해야 한다. 다른 말로 화살표가 똑같이 흘러가야 된다. 대응관계가 같다. 이렇게 돼야겠어요. 대응관계가 같다. 괜찮죠? 대응관계가 같다. 그러면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게 이거예요. 제목으로 다시 돌아갈게. 1번에 F와 G 함수가 같다를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식이 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취급을 하거든. 그거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실수 전체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식이 같으면 결국은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서 함수가 같다라고 했던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정의역은 이제 오늘 정리했듯이
실수 전체로 볼 수도 있고 특정한 값으로 한정시킬 수도 있어요. 정의역은 컨트롤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식이 같다라는 의미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야. 식이 같다 하더라도 정의역이 다르면 다른 함수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먼저 정의역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그때 식이 같으면 오케이. 그런데 식이 달라도 정의역에 따라서 대응 관계가 같으면 같은 함수라고도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밑에 예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봐봐. A 집합은 원소 3개. F는 A에서 A로 보내고 G도 A에서 A로 보낸대요. 첫 번째 점검할 수 있는 게 어머 출발하는 집합이 동일하네요. 그죠? A에서 출발하고 얘도 A에서 출발하고. 그래서 지금 F와 G가 같은지를 먼저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정의역이 같다를 확인했어요. 정의역은 누구야? A로 같아요. 두 번째는 와 F 봐봐. F는 X의 절대값을 씌운 거고 G는 X제곱이니까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에서 보면 얘는 다른 함수야. 맞지? 예를 들어서 X에 5를 집어넣으면 F는 절대값 5, 5가 되고 G는 5의 제곱 25. 서로 다른 값이 나오잖아. 그런데 지금 정의역을 A로 한정시켜 놨거든. 그치? 그래서 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F를 통해서 보낸 결과나 G를 통해서 보낸 결과가 같은지를 비교해 볼 거야. F부터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2개 그리고 A에서 A로 보낸다. F 관계를 볼 거야.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겠어요. 자, F 함수는 구체적인 식, 아까 박스를 그렸을 때 안쪽에서 지지고 볶고하는 그 식이 절대값을 씌워라 이런 기능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절대값 씌우면 1로 가겠죠? 절대값 x라는 기능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대응될 거야. 0은 절대값 씌우면 0으로 가겠죠. 1은 절대값 씌우면 1로 가겠죠. 이렇게 되는구나. 괜찮지? 그래서 얘네들을 원소만 보는 게 아니라 대응 관계를 본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쓸게요. 옆에다가 f를 마이너스 1을 보내면 이건 많이 보던 거지, 그지? 함수값 표현이고요. 그게 어디로? 1로 대응되더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마찬가지로 f를 통해서 0을 대응을 시켜보면 0으로 대응되더라. 1을 f를 통해서 대응시키면 1로 대응되더라. 이런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번외로 취역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집합이겠죠? 0과 1을 가지는 집합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우리는 지금 F 함수와 G 함수가 같은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똑같은 구조로 오른쪽에다가 G 함수를 또 대응 관계를 찾아봅시다. G도 정의역 A에서 공역 A로 보내는 거였고요. 표현은 G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구성 원소는 똑같네요. 마일 01, 마일 01 이렇게. 자, 그런데 gx의 구체적인 기능인 식은 x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원소를 넣으면 x를 대응시키는 녀석은 제곱을 해서 대응시켜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로 대응이 되겠지. 0을 제곱하면 0의 제곱 0으로 대응되겠죠. 1 넣으면 1의 제곱은 또 1로 대응이 되겠죠. 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다시 쓰면 g를 통해서 마이너스 1을 대응시키면 1, g를 통해서 0을 대응시키면 0, g를 통해서 1을 대응시키면 1. 그쵸? 그래서 지금 누구를 비교할 거냐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의 결과값들이랑 g에다가 마이너스 1, 0, 1을 넣었을 때 결과값들이 각각 어때? 다 동일하게 대응이 되죠. 이게 함수의 결과가 똑같다라는 얘기. 그러면 f와 g는 같다라는 결론이야. 그러니까 결론, 여기서 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정의역을 적당히 조율을 하면 같은 함수로 정의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F와 G는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검하는 거예요. 정의역이 같은지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는지. 오케이? 그래서 2번 같은 유형이 많이 나오죠. 보겠습니다. f 함수는 x 세제곱으로 구체적인 식, gx는 x로 구체적인 식. 일단 식이 달라요. 만약에 x에다가 모든 실수를 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장 2를 넣었을 때 f2는 8, g2는 2라서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다른 함수야. 그런데 두 함수가 같도록 하고 싶대요. 두 함수가 같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역을 적당히 조율하면 된다 그랬는데 정의역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입니다. 그럼 정의역이라는 건 집합이고요.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x를 넣었을 때 대응관계가 똑같으면 되잖아. 대응관계가 똑같다는 얘기는 결과값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 결과값이 어디 들어있니? 지금 여기 식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x를 뭘로 잡을지 모르니까 거꾸로 결과가 같은 걸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즉 f는 x 세제곱이라는 기능을 따라서 대응을 시키고 g는 x라는 식을 기준으로 대응을 시키는데 얘네들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x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 3차 방정식이지, 그지? 좌변으로 이항하면 x 하나 묶어내고 x제곱 빼기 1이고요. 는 0을 만족하는 x값은 몇 개? 3개가 존재하죠. x값은 0, 마 1, 1 이렇게 3개가 존재해요. 자, 나중에 분명히 선생님한테 너 이거 여기서 실수했어 라고 들을 분이 아마 한두 명 있을 거야. 답이 3이겠니? 지금 봐봐. 우리는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메모해두세요. 이거는 집합입니다. 그쵸? 그런데 함수 값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하는 x를 찾아놨는데 얘네들은 원소들인 거야. 그러니까 집합의 개수가 3개예요 라고 하는 거는 매치가 안 되는 거잖아.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지, 그치? 다시 말하면 0을 넣으면 F든 G든 같은 결과가 나오고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 1도 마찬가지야. 이게 정의역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들이란 얘기야. 그러면 0, 마1, 1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이면 되잖아. 다른 거 안 넣고. 2 같은 거 넣으면 안 되지. 2 같은 게 정의역에 들어있으면 F는 8로 가고 G는 2로 가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F의 결과와 G의 결과가 같게 만들 수 있는 3개의 원소는 얘네 셋밖에 없어. 얘네 셋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정의역이면 되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찾는 게 이 셋으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이면 돼요. 이걸 묻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 집합 개념으로, 집합 단원으로 들어가 보면 원소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어떻게 돼? 2의 3제곱이 되겠지. 근데 2의 3제곱이 또 답일까? 왜? 공집합은 정의역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공집합 하나는 제외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원소 3개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은 2의 원소의 개수 제곱인데 빼기 1 하는 거는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7가지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 몇 개 해볼게. 만약에 정의역을 x 1번이라고 한다 그러면 0과 1 이렇게 구성했어요. 7개 중에 하나겠지, 그지? 이렇게 되면 0, 1을 정의역으로 구성했을 때 이건 예를 들어 그냥 확인해 보는 거야. F를 통해서 가본다 그러면 0, 1 그럼 0은 어디로 대응돼요? F는 요거 몇 제곱이었니? 3제곱이었잖아. 0 세제곱하면 0으로 대응되지. 1 세제곱하면 1로 대응되잖아요. 맞죠? 정의역을 0, 1로 구성했을 때 그러면 G는 어떻게 되는데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F와 G가 같은 함수로 정의가 돼야 되니까 정의역은 0, 1로 지금 똑같이 구성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G 함수식은 X니까 0 넣으면 0으로 가야 하고 1 넣으면 1로 가야 하죠. 어때요? 대응관계가 똑같단 말이야. 이러니까 F랑 G는 같은 거야. 따라서
지금 예시를 하나 정의역을 구해 가지고 대응 관계가 같은 걸 봤듯이 위에서 함수 값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하는 x 값들을 먼저 찾아 놓으면 얘네들로 집합을 구성했을 때 정의역을 구성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다 나오더라. 알겠죠? 실수 많이 하는 유형이니까 이거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죠.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부터 78페이지, 79페이지에는 함수의 종류들 조금씩 지금 구체화를 시켜볼게요. 살을 더 붙여볼 건데 여기서 정의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3번에 있는 1대1 함수. 함수는 일단 만족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처럼 y축과 평행선을 그어서 그래프상에서 y축과 평행선을 그어서 교점이 하나씩만 다 존재해야 돼요. 이게 함수인데 여기에 1대1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영어로는 one to one 이렇게 부르는데 뭔지를 봅시다. 자, x라고 쓰는 거는 별말이 없으면 정의역, y라고 쓰는 거는 별말이 없으면 공역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x1, x2 두 개를 들고 올 건데 이게 전부 정의역 안에 들어있는 원소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하여 정의역 안에 있는 거예요. x1과 x2가 서로 다른 원소야. x1과 x2가 서로 다른 원소가 가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함수 f라고 적을 건데 그 함수가 1대1 함수예요 라고 정의를 하려면 f를 통해서 x1번을 보낸 결과 도착한 원소와 x2번을 보낸 도착한 원소가 서로 다르면 이러면 f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식으로 보면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요걸 보면 이 식이 1대1 함수를 얘기하는구나 요건데 요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아까 출발 도착 얘기를 했으니까 x1, x2는 정의역에 들어있는 거니까 출발이거든. 출발이 다르면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도착하는 거를 f, x1, f, x2라고 했으니까 도착이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를 출발시키면 서로 다른 데로 도착해야 돼. 이게 1대1 함수야. 괜찮죠?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이 구조 자체가 뭐이면 뭐이다. 즉 P이면 Q이다의 구조잖아. 그치? 괜찮아요? 이거의 대우명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꿔서 부정하면 되니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x1번 보낸 거랑 x2번 보낸 게 같으면 아까 결론을 부정한 거예요. 같으면 그러면 가정 부분에 있던 걸 다시 가져와서 부정하면 x1과 x2가 같다. 요거도 f가 1대1 함수라는 정의야. 괜찮죠? 그래서 출발이 다르면 도착이 다르다. 1대1 함수다. 이겁니다. 출발이 다르면 도착이 다르다. 1대1 함수다. 지금 1대1 대응하기 전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f라는 함수를 만약에 의미대로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볼게요. 1, 2, 3,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은 A로 2는 C로 3은 B로 그러면 1, 2, 3이 서로 다른 원소잖아요. 얘네들이 도착한 걸 비교해 봤을 때 같은 게 있니? 없지. 다 다른 데로 대응이 됐죠. 이거를 우리는 1대1
함수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상황 하나 더 볼게요. 1대1 함수니까 함수는 만족해야 돼. 즉 출발은 다 해야 돼요. 1, 2, 3이라고 할게요. 1, 2, 3 A, B, C. 여기서 1번은 A로 가고 2번은 B로 가고 여기까지는 1대1 함수가 맞는데 3번이 다시 A로 대응이 돼. 일단 함수는 맞죠. 같은 데로 가든 다른 데로 가든 대응 관계는 다 있으니까 함수는 맞는데 1대1 함수냐라고 했을 때 뭐가 문제야? A로 두 개가 똑같은 데로 가는 게 문제야. 다른 데로 가는 게 1대1 함수야. 맞지? 그래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좀 구분을 하면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함수인지 아닌지는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제목 자체가 1대1 함수니까 함수는 맞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애들이 서로 다른 애들이 쭉 출발하면 도착도 다 달라야 돼. 이게 1대1 함수다.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프랑 연결을 짓기로 했으니까 오른쪽에 두 개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Y축. 아까 그렸던 첫 번째 함수랑 똑같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미스냈던 그 부분인데 다시 함수는 맞았지 이거. Y축과 평행하게 쭉쭉 그어보면 교점이 하나씩만 있어서 함수 오케이. 함수는 통과됐고 1대1 함수인지 보기 위해서 Y축과 평행선을 그려봐요. 이 의미가 같은 Y를 나오게 하는 X가 몇 개인지를 보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 하나밖에 없지, 그지? 얘도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교점을 확인해 보면 어느 Y 값을 가져가든 X는 하나씩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고 있는데 서로 다른 X에서는 서로 다른 Y가 다 대응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그려볼게요. 아까 이번에 2차 함수 있었던 거 큼지막하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우리 자주 보던 걸로 y는 뭐 fx, 여기서 f가 이제 함수인데 2차 함수니까 뭐 함수겠죠. 얘도 1대1 함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y 값을 하나 그어보는 겁니다. 즉 x축과 평행선 하나 슝 그려보면 조금 더 밑에 그릴게요. 슝 그려보면 여기가 y1이라는 y 값이라고 볼게요. 그걸 나오게 하는 x가 즉 교점을 보니까 이렇게 두 개나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한다 그러면 f를 통해서 x1번도 y1로 대응시키고 x2번도 y1번으로 대응시켜요. 그럼 얘는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는 아니게 되죠. 이거를 그림으로 또 표현해 볼게요. 출발, 도착, F를 통해서 가는데 X1번과 X2번이 있다고 했을 때 Y1번으로 서로 다른 X1, X2가 둘 다 Y1번으로 대응되는 함수거든. 대응은 다 됐으니까 함수 오케이. 하지만 뭐가 문제? 같은 데로 가니까 1대1 함수는 안 되는 거.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대1 함수다라는 걸 그래프상에서 점검할 때는 Y축과 평행선을 그려서 교점이 하나씩만 있는지를 본다예요. 이거 많이 하는 거니까 제목 옆에다가 적어 놓을게. 그래프상에서 X축과
평행선을 긋는다. 이때 교점이 하나씩이어야 1대1 함수다. 개념도 출발이 다르면 도착이 다르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살짝 달라졌지. 1대1 이거 원투원 맞거든요. 똑같은데 와 대응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대응이라는 게 연결 관계인데 이게 빠짐없이 연결된다라는 개념으로 대응이라는 말을 썼거든. 그래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용어가 많이 헷갈릴 거야.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차라리 순서대로 기억해 주는 게 좋아. 1대1 함수 다음에 1대1 대응이야. 왜? 1대1 대응이 조금 더 엄격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할게. 1대1 대응이 정의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위에 있는 1대1 함수가 되어야 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1대1 함수가 돼야 돼. 즉 서로 다른 x는 서로 다른 y로 가야 해. 이거거든요. 괜찮죠? 두 번째 조건도 필요해요. 이거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해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공역은 도착 후보였잖아. 치역은 실제로 도착하는 애들이었어. 그 집합이 같아야 돼. 무슨 뜻이야? 빠짐없이 다 도착한다는 얘기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공역에서 어느 하나 빠짐없이 모두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대응 관계가 모두 있다. 빠짐없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대1 함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즉 공역을 쳐다봤을 때 화살표를 다 받고 있어야 돼요. 빠짐없이. 무슨 얘기냐 볼게요. 요거는 간단한 예시로 보겠습니다. X집합에서 Y집합으로 대응시키는 F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볼 건데 A, B, C 원소를 1, 2, 3, 4까지 가자. 1, 2, 3, 4 2, 3, 4까지 있는 집합으로 대응을 시켜볼게요. 일단은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대로 대응을 한번 쭉쭉쭉 시켜볼게요. A는 1이라는 원소로 B는 1을 피해서 2라는 원소로 C는 1, 2를 피해서 3이라는 원소로 가면 여기까지는 1대1 함수 맞죠? 근데 문제는 뭐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2번 조건이 만족하나요? 라고 했을 때 공역은 1, 2, 3, 4까지인데 Y집합인데 치역은 요만큼이죠. 얘가 치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치역과 공역이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누구 때문에? 원소 4 때문에. 다시 말하면 4가 대응 관계가 없어. 출발하는 원소가 서로 다른 데로 다 대응된 건 오케이. 1대1 함수는 오케이인데 도착하는 곳에 쳐다봤더니 화살표를 받지 못한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는 대응은 될 수 없다. 1대1 대응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밑에 적을게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출발하는 집합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도착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지. 똑같아야 되지. 지금은 많으니까 남는 거잖아. 오히려 3개보다 적으면 어떻게 돼? 3개보다 적으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지. 중복되는 게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1대1 대응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G라고 할게요. 그래서 A, B, C를 똑같이 3개가 존재해야 1, 2, 3이라고 할게요. 3개가 이렇게 존재해야 A, B, C를 서로 다른 데로 대응시키면서 Y의 원소가 빠짐없이 대응 관계가 있는 거. 개수가 같아야 되겠다. 그럼 내 맘대로 해본다면 뭐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하면 모두 대응되고 있고요. A, B, C가 모두 출발했고 서로 다른 1, 2, 3으로 각각 대응이 돼서 1대1 함수가 맞고 치역이 공역 Y 1, 2, 3이랑 같죠. 이거를 우리는 1대1 대응이 된다.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면 1대1 함수는 당연히 만족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 다음 중에 1대1 함수의 개수를 세세요라고 할 때 얘도 세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는 얘는 세면 안 되고 얘는 세줘야겠지.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했어요. 지금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1대1 함수는 뭐냐, 1대1 대응은 뭐냐 이렇게 순서대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여기서부터는 좀 쉽습니다. 항등 함수 우리가 항등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치? 항상 같다. 근데 함수대 뭐 항상 같은 함수?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할게요. x라는 원소가 정의역 x에 들어있다. 즉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그 원소를 보내봤어요. 그런데 넣은 것과 똑같은 거, 같을 등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다시 넣은 것과 지금 넣은 것 x죠. 것과 나온 것이 같더라. 이럴 때 f를 항등함수라고 해요. 쉽죠? 즉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야. 1 넣으면 1 넣어. 즉 1 넣으면 1로 대응되고 2 넣으면 2로 대응되고 A 넣으면 A로 대응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 항등함수 다를 조금 고정적으로 표현을 별도로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i라고 표현해요. 아이덴티티 펑션의 i를 따와서 항등함수야. 다시 표현해보면 i가 등장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이것도 함수의 표현이야. 그래서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온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이덴티티 펑션. 알겠죠? 아이덴티티 펑션.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같은 게 나오는 함수. 내려갈게요. 상수, 함수. 함수는 함수인데요. 대응 관계가 있는 건데 상수 함수래요. 상수 함수는 상수가 우리가 영어로 constant라고 쓰거든요. 그냥 c 정도로만 쓸게요. c. 요거는 고정값이야. 변수는 변하는 값이고 상수는 c로 써도 되고 뭐 k로 써도 되는데 보통 c로 써요. 그러면 상수 함수는 뭐냐? 뭔가 느낌이 고정된 느낌이거든. 그럼 정의는 이렇게 해요. 치역의 원소가 치역의 원소의라고 할게요. 의 개수가 한 개인 거. 치역이라는 게 정역에 있는 원소를 모두 대응을 시켰을 때 그 대응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그 집합의 원소 개수가 하나밖에 없대.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로만 대응된다는 얘기지. 하나로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지 말 이렇게 할게요. 식은 f라는 게 만약에 상수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x 정역에 들어있는 x를 모조리 넣었을 때 얘가 특정한 c라는 값으로 다 대응이 될 때 x랑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f 자 x라는 정의역에 x 1번부터 x n번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전부 A, B, C, D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마치 고정된 값 C로 전부 하나의 값으로 대응이 될 때
이게 전부. 그러니까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같은 값으로 대응이 될 때, 미팅으로 따지면 C가 한 차은우급 되나 보죠. 너무 좋아, 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값으로 마치 C가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잖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상수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실수 전체에서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러면 그래프까지 한번 봅시다. 1을 넣나, 2를 넣나, 3을 넣나, 뭐 마이너스 100을 넣나, 뭘 넣나, x값을 넣어도 y값이 c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마이너스 10 넣어도 c고, 마이너스 5 넣어도 c고, 0 넣어도 c고, 5 넣어도 c고, 10 넣어도 c고,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넣어도 계속 c가 대응되는 거야. 이 점을 모두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y는 c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일컫기를 상수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수함수 그래프는 x축과 평행하게 그려져. 알겠지? 이런 그래프는 종종 봤었죠, 사실. 상수함수는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지더라. 그래프는 그렇더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응용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나왔던 뭐 함수, 그 다음에 1대1 함수,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것들을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이 정의들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다. 몇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 하나 그려놓고 해볼게요. 여기를 잘 하셔야 돼. X집합에서 Y집합으로 함수를 이제 몇 개가 그려질 수 있는지를 찾아볼 건데 이렇게 보내는 걸 F라고 할게요. 구체적으로 X에는 1, 2, 3이라는 원소를 넣어놓고요. Y에는 1, 2, 3, 4라는 원소를 넣어놓을게요. 나중에 되면 X에는 뭐 N개, Y에는 M개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그때 맞춰서 하면 되니까 X에는 3개, Y에는 4개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를 물어봤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지? 함수가 되려면 뭘 만족하면 돼? 정의역에 있는 1, 2, 3이 어떻게든 1, 2, 3, 4로 지 마음대로 대응만 있으면 되죠. 같은 데로 가도 되고 서로 다른 데로 가도 되고 제약은 없어요. 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리를 마련할게요. 1이 갈 수 있는 경우, 2가 갈 수 있는 경우, 3이 갈 수 있는 경우라고 할게요. 밑에다가 적습니다. 1이 대응하는 경우의 수를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2 대응하는 경우의 수, 3 대응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x의 원소가 3개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 4군데죠. 4군데. 적을게요. 4군데. 2는? 2는? 4군데죠. 왜? 같은 데로 가도 상관없잖아. 함수는 그 제약이 없었으니까. 4군데죠. 3은? 4군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 개념으로 돌아가 보면 동시에 일어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얘는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가야 F가 정해지지. 그러니까 1, 2, 3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경우의 수는 곱한다지.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4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64개지. 다시 말하면 1, 2, 3에서 1, 2, 3, 4로 보내는 함수는 64개나 정의를 할 수 있대.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보내는 게 함수 하나 이렇게 세는 거야. 그게 64개나 존재하는 거야. 이거 일일이 그려서는 못하겠지, 그지? 이렇게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야? 왼쪽에서 출발을 시켜서 오른쪽에 후보가 몇 개 있는지를 보고 경우의 수를 그냥 쭈르르 곱하는 거죠. 만약에 y의 원소가 5개였다면
1은 5번, 5가지, 2도 5가지, 3도 5가지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정의가 될 거예요. 맞지? 만약에 y 원소가 2개였다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예시로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개수는 그래서 좀 쉬워요. 두 번째. 아까 했던 1대1 함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함수 개수. 여기도 조금 전처럼 세 자리, 일단 출발시킬 거니까, 그지? 세 자리를 마련해 놓을게요. 그런데 1대1 함수는 어떤 제약이 있어? 어떤 제약이 있어? 다른 데로 가야 하는 제약이 있지. 그럼 가보자. 1이 대응될 수 있는 녀석은 몇 가지? 1은 몇 가지로 갈 수 있어? 4가지 다 갈 수 있지. 이제 시작했으니까 1은 4군데로 다 대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4개 중에 예를 들어 1이 1로 대응이 됐어. 이건 그리지 마. 1로 대응이 됐어. 그럼 2, 3은 절대 1이 간 곳을 갈 수 없지. 1대1 함수니까. 그러면 1을 피하고 2는 가야 돼.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 1이 대응된 곳 하나 빼고 3군데. 그래서 이해되니? 그럼 마지막 3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2군데. 그러니까 앞에서 도착한 원소 하나씩 빼면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한다. 24개의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 괜찮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작년이었나? 1학기 때였네. 퍼뮤테이션 들고 와볼게요. 퍼뮤테이션이 뭐였지? 순열이라고 했던 거지. 순열이 어떤 상황이었죠?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데 뭐를 고려해서? 순서 바뀌는 걸 고려해서. 맞죠? 봐봐. 쌤이 요 밑에다가 예시를 몇 가지를 해볼게. 지금 1이 대응되는, 2가 대응되는, 3이 대응되는 오른쪽에 있는 y의 원소들을 한번 몇 개를 나열을 해볼게요. 색깔을 바꿔서. 예를 들어 여기가 4, 3, 2 대응시키는 함수 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1은 4로, 2는 3으로, 3은 2로. 맞지? 여기서 순서를 바꾸면 3, 4, 2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데 위에 거랑 비교해봐. 함수가 첫 번째 줄은 1은 4로, 2는 3으로, 3은 2로 보내는 거였는데 두 번째 줄은 1을 3으로, 2를 4로, 3을 2로 보내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은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헷갈리나요? 그림 그려볼게요. 첫 번째 거는 1, 2, 3 파란색으로 쓴 게 이렇게 있으면 지금 1, 2, 3, 4지. 1, 2, 3, 4. 그러면 첫 번째 빨간색은 1은 4로 대응시키고 2는 3으로 대응시키고 3은 2로 대응시킨다는 함수야. 그 밑에 것도 해볼게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1, 2, 3 출발시키고 1, 2, 3, 4를 준비시키고 두 번째 빨간색은 1은 3으로 2는 4로 3은 2로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거든. 위의 함수랑 밑에 함수가 같은 함수니? 우리가 같은 함수라고 하려면 뭐야? 정의역 동일하고 대응관계가 동일해야 되는데 대응관계가 다르죠. 이미 어디서 틀어졌어? 1이 4로 가는 거랑 1이 3으로 가는 데서 틀어졌잖아. 이거 다른 함수거든. 이걸 다른 걸로 센다는 얘기야. 즉 순서를 바꾸는 게 전부 다른 함수로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빨간색에 쓸 수 있는 번호들은 어디서 가져온 거야? y에서 가져온 거지.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y에 있는 4개 원소 중에 1, 2, 3으로 대응될 3개를 뽑아주면 되는데 서로 다른 걸 뽑으면서
같은 거 중복하면 안 되니까 서로 다른 걸 뽑으면서 순서 바꾼 건 다른 걸로 생각하는 순열로 생각하면 되지. 괜찮나요?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밑에처럼 자리를 준비해 놓고 경우의 수를 세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해서도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공식화한다 그러면 도착 후보에 있는 원소의 개수 4개 중에 순서 바꾸는 걸 서로 다른 걸로 생각해서 즉 순열로 뽑는데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3개니까 그 3개랑 대응될 개수를 뽑아주면 이게 1대1 함수의 개수가 돼요. 이게 뭐야? 4p3이 결국은 432지. 이해되니? 꼭 아셔야 돼. 이게 1대1 함수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거는 하나를 새로 그릴게요. 오른쪽에다가. 왜냐하면 1대1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왼쪽처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다르면 1대1 대응이 안 된다 그랬죠. 왜? 서로 다른 대로 다 대응시키고 나면 남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는 1, 2, 3, 뭐 A, B, C 정도로 할게요. 짠,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 F를 할 건데 여기는 네 번째라고 할게. 1대1 대응의 개수는 이거를 구하려면 1대1 대응을 물어본다?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은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원소의 개수가 서로 다르면 1대1 대응은 없어. 자, 그러면 이거는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 3군데. 2가 갈 수 있는 건 하나 빼고 2군데. 3이 갈 수 있는 건 2개 빼고 1군데. 이게 3, 2, 1이지. 아까처럼 한다 그러면 세 자리를 마련해 놓고 1이 갈 수 있는 곳 3군데 1대1 대응은 일단 1따위 함수를 만족해야 되니까 다른 데로 가야 돼서 2가 갈 수 있는 곳 1이 간 곳 빼고 2군데 3이 갈 수 있는 거는 앞에 둘이 간 곳 빼고 1군데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한다. 그런데 아까 이거를 순열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Y에 있는 원소 3개 중에 X에 있는 원소랑 대응될 3개를 뽑아주는 건데 순열로 뽑는다고 그랬잖아. 3p3은 3팩토리얼이기도 하죠. 이렇게. 즉 1대1 대응은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 숫자 팩토리얼로 그냥 구한다. 알겠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4번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정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돌아와서 우리 위에서 배웠던 항등함수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다 달아놓자. 5번. 오른쪽 거 그림 가지고 할게요. 여기서 항등함수는 몇 개인가요? 아, 여기서 안 되겠다. ABC로 하지 말걸. 요거를 수정할게요. 항등함수까지 커버하려고. 여기는 ABC냐 뭐 1, 2, 3이냐 크게 상관없어요. 1, 2, 3으로 할게요. 짠. 1이 갈 수 있는 거 3군데, 2가 갈 수 있는 거 2군데, 3이 갈 수 있는 거 1군데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5번에 항등함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아까 항등함수가 어떤 개념이었니? 같은 애가 결과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1 넣으면 1이 나오고 2 넣으면 2가 나오고 3 넣으면 3이 나와야 되니까 그거 외에는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한 개예요. 한 개밖에 없어. 괜찮나요? 그럼 요거대로 요 그림 가지고 6번까지 가봅시다. 우리 마지막에 했던 상수함수는 몇 개일까요? 상수함수라 함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의 하나의 원소로 대응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이거 전부 1로 대응될 때가 하나, 전부 2로 대응될 때가 하나, 전부 3으로 대응될 때가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상수함수는 이 상황에서는 몇 개? 3개. 3개. 만약에 왼쪽 함수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상수함수가 몇 개야? 몽땅 1로, 몽땅 2로, 몽땅 3으로, 몽땅 4로 4개. 그러면 상수함수의 개수는 누구랑 같아?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같아. 알겠죠? 그리고 하나만 적을게요. 요게
동역의 원소의 개수와 같다. 괜찮죠? 하나만 더 해도 되니? 퍼뮤테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콤비네이션을 또 가만히 놔둘 수 없잖아요. 그죠? 콤비네이션 얘기를 해볼게. 공간이 된다면. 쌤은 여기다가 할게요. 그림. 1, 2, 3, 1, 2, 3, 4의 함수. 아까 하던 거랑 똑같은데 F 식 잘 봐봐. x1과 x2가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야. 즉 1, 2, 3 중에 두 개를 뽑아왔는데 대해서 x2가 x1보다 크대요. 그랬을 때 f를 통해서 x1을 넣은 거와 f를 통해서 x2를 넣은 결과가 얘도 크기 관계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래. 요 개념이나 또는 똑같이 x1, x2를 골랐는데 x2가 더 크대요. 이 전제는 똑같은데 그 도착하는 함수값 크기가 이렇게 뒤집어졌대. 이거를 만족하는 f는 몇 개인가요? 이게 조금 제일 복잡한 유형이긴 한데 혹시 컴비네이션 관련된 얘기가 나올까봐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봐봐. x2가 더 큰데 함수를 통해서 y값, 대응하는 값을 찾아보면 그것도 더 크대. 큰 게 크더래. 이거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증가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식 자체가 증가 함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밑에 거는 뭐겠니? 큰 걸 넣었는데 오히려 함수값이 작아지고 있어.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 x가 자꾸 커지는데 y값이 자꾸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큰 걸 넣었더니 오히려 뒤집어지더라. 감소 함수를 구해라 라는 의미랑 같아. 감소 함수를 구해라. 그래서 요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시를 좀 적어 놓고 일반화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증가하는 함수를 구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를 구하는 거는 개념은 똑같아. 상황이 다르지만 구하는 과정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증가 함수 몇 가지만 한번 나열해 볼게. 1, 2, 3에서 1, 2, 3, 4로 가는데 자, 1이 만약에 2로 갔어요. 그러면 2는 1이 간 2보다는 큰 데로 가야 되지. 왜냐하면 큰 게 커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2를 4로 대응시키면 3이 갈 데가 있겠니? 4보다도 큰 데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지. 그럼 얘는 이미 정해져 있어. 2는 3으로 가야 하고 3은 4로 가야 하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집합에서 1, 2, 3이랑 대응될 애들을 뽑는다고 했을 때 얘는 2도, 3도, 4도 이렇게 세 가지 원소가 뽑힌 거야. 이해되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 2, 3, 2 1, 2, 3, 4로 대응되는데 이제 좀 여지를 두기 위해서 1을 1로 대응시켜 볼게요. 그러면 2는 숨통이 좀 트여요. 왜? 1 빼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4로 가면 안 되지. 4로 가면 3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지를 좀 주기 위해서 2를 2로 보내볼게요.
그럼 여기서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3으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지. 이미 도착한 것보다 큰 데로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해볼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기서도 오른쪽 집합에서, 즉 공역에서 뽑힌 원소들을 표시해보면 1, 2, 4 이렇게 뽑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퍼뮤테이션 할 때 오른쪽에서 정의역 원소들이랑 연결될 개수를 뽑는 거, 순서 바꾸는 걸 고려를 하면 순열로 뽑는 거였어. 그치? 그게 1대1 함수였단 말이야. 여기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자, 네모친 거를 2, 3, 4를 뽑아보겠습니다. 2, 3, 4 뽑았어. 근데 아까 1대1 함수 할 때 뭘 해봤냐면 뽑혀있는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봤거든? 순서를 바꿔서 예를 들어 3, 4, 2 이렇게 바꿔봤어. 얘가 무슨 뜻으로 작용이 되냐면 정의역에 있는 1, 2, 3이라는 원소를 밑에 까만색으로 적어둔 원소로 대응시키겠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줄이 요 첫 번째 그림이죠. 1은 2로, 2는 3으로, 3은 4로. 괜찮지? 이거는 무슨 뜻이야? 1은 3으로, 2는 4로, 3은 2로야. 근데 두 번째 줄이 증가하는 함수를 만족시키나요? 왜 그렇지? 1, 3으로, 2는 4로까지는 오케이지. 그런데 3이 대응되는 곳이 4보다는 커야 돼. 그런데 2잖아. 안 되지. 이런 거는 우리가 찾는 증가함수에서 안 되는 녀석이야. 안 되는 녀석이라고. 순서 바꾸는 게 안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순서 바꾸는 게 안 돼. 그래서 밑에 그림도 1, 2, 4가 뽑혀 있는 걸 봤는데 숫자만 보고 나는 2, 4, 1로 뽑을래. 이건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1을 2로, 2를 4로, 3을 1로 대응시키는 거는 계속 커지는 것에 위배가 되기 때문이야. 그럼 얘는 누구밖에 없어? 1, 2, 4로 뽑는 것밖에 없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뭐야? 순서 바꾸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다시 정리하면 올라갈게요. 지금 크기 관계가 밑에서처럼 큰 게 커야 돼. 또는 커지면 자꾸 작아져야 돼. 이렇게 크기 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여기 4개에서 정의역 원소 3개랑 대응될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주면 되는데 순서 바꾸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야. 3개만 뽑아 놓으면 1, 2, 3 대응될 크기 순서대로 화살표가 알아서 갖다 붙는 거야. 이드니? 내가 아무리 여기서 가볼게. 내가 아무리 순서를 바꾼 걸 생각해서 4, 3, 2 이렇게 뽑아놨다고 해도 얘는 결국은 2, 3, 4로 다시 대응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4, 3, 2로 뽑았다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해도 1이 4로 대응되는 게 아니라 1은 2로, 2는 3으로, 3은 4로 크기 관계로 대응이 돼. 이게 증가 함수야. 알겠죠? 그러니까 순서 바꾸는 거 생각하지 않고 뽑아주기만 하면 돼. 이게 뭐예요? 컨비네이션이지. 따라서 증가함수 개수를 구하든 감소함수 개수를 구하든 우리는 뭘 하면 되냐?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 전체 지금 4개죠. 4개 중에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 3개를 순서 상관없이 뽑아주기만 하면 돼. 뽑아놓기만 하면 크기 순서대로 위에서 원하는 증가하는 크기 순서 또는 감소하는 크기 순서대로 알아서 화살표가 붙을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4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뭐 하나씩 그려봐서 해도 되는데 콤비네이션 얘기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